비행기 에티켓은 까다롭고 곤란함과 혼란으로 가득 찬 애매모호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단 좌석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해한다면, 즉 좌석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옆 승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면 항공 여행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워질 거예요. 사실 누워서 떡 먹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시작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공항에서 불과 5분 거리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심하게 늦어서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보안 검색대를 향해 달려가면 첫 번째 본능은 다른 승객들에게 먼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공항에서 나쁜 매너입니다. 공항 직원에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동료 여행자들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다른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거절하면 불친절하게 보일 테고, 그렇다고 승낙하면 자신의 비행기를 놓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소지품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이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친절한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가방을 지키고 있는 동안 스타벅스 대기줄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걸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탑승 시간이 됐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릴 수도 있죠. 그럼 어쩌죠? 그 사람은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짐을 그냥 두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카페인을 섭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세요. 보안 요원들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천 명의 여행자들에게 같은 정보를 반복해야 하죠. 이 중 수백 명의 여행객들은 여전히 여행 가방에서 액체를 빼는 것과 노트북을 별도의 통에 넣는 걸 잊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피곤하고 열의가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말을 따르고 절대로 직원들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좌석 변경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좌석 변경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의 규칙 중 하나는 동등하거나 더 나은 옵션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코노미 통로 쪽 좌석을 더 높은 클래스의 중간 좌석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럴듯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의 중간 좌석을 창가 좌석과 바꿔달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죠. 다른 승객에게 좌석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거든 얼마든지 공손하게 사양해도 괜찮아요. 특히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위해 비용까지 지불했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등받이를 잡지 마세요. 통로 승객들에게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좌석을 획 잡아당기는 것이 정말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일어날 때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기지도 마세요. 옆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몸을 반만 일으키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옆 사람은 비집고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야 할 거예요. 이 어색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서로 곤란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벨트를 풀고 통로에 서서 옆 사람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맨발 금지. 항공 여행의 가장 큰 금지 사항 중 하나죠. 수백 명의 승객들이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냄새는 둘째치고 비행기 바닥은 극도로 더럽습니다. 전염성 무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녔을 수도 있어요. 이전 승객들이 남긴 먼지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발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신발은 벗되 적어도 양말은 신고 계세요. 아니면 가벼운 슬리퍼 한 켤레를 준비하세요. 가방을 머리 위 짐칸까지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아마 들고 타기에 너무 무거운 가방일 거예요. 승무원들은 여행 가방이나 가방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들어 올리기에 너무 무거운 가방이라면 난기류 중에 떨어지기라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머리 위 짐칸은 정해진 무게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안에 넣으려고 한다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항상 가방을 여러분 좌석 위에 두세요. 본인의 좌석으로 가보니 머리 위 짐칸이 이미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줄에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일부 승객들은 자신의 소지품을 한두 열 앞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요.
글쎄요. 우선 휴대가방 도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요령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머리 위 짐칸이 꽉 찬 승객들은 빈 짐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러면 빈 공간을 찾는 다음 승객들의 무리가 또 빈 공간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비행 지연입니다. 자, 이제 좌석에 따라 비행기 티켓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창문 가리개 담당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이점을 줍니다. 만약 구름을 보고 싶다면 가리개를 열고 태양이 너무 눈부시면 가리개를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눈부심 때문에 옆 사람이 스크린을 볼 수 없다면 가리개를 닫아주세요. 만약 옆 사람이 창 밖에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면 뒤로 비켜서 멋진 샷을 찍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가운데 좌석이나 통로 쪽 좌석 승객이 화장실을 갈 때 여러분도 화장실에 가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옆 사람들이 두 번 일어서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간 좌석 승객이라면 애도를 표합니다. 양쪽 팔걸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릎을 벌리지 마세요. 자신의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 좌석 승객이 승무원으로부터 음료를 받을 때 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통로 쪽 좌석 승객의 요청을 창가 쪽 좌석으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로 쪽 좌석에 앉는 것에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다른 승객들을 내보내려면 가장 자주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씩씩거리거나 눈을 굴리지 말고 비켜주세요. 팔걸이 하나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통로 쪽 팔걸이요. 항상 발과 다리를 통로에 내놓지 마세요. 음식 카트에 부딪히거나 일어나 잠시 걷는 승객들에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내 통화 버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므로 전체 열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기내 공기는 이미 탁합니다. 패스트푸드, 계란, 생선 냄새까지 더하지 마세요. 만약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비행이라면 말린 과일, 견과류, 크래커와 같은 건조식품 간식을 가지고 오세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자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만약 이코노미 항공편을 타본 적이 있다면 좌석이 얼마나 비좁고 승객 개개인의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지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이나 야간 비행에서 좌석을 뒤로 젖혀야 할 경우 또는 허리 문제가 있을 경우 항상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미리 알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뒷사람을 칠 수도 있고 음식 쟁반을 떨어뜨리거나 음료를 엎거나 심지어 노트북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대화는 짧게 하세요. 비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비슷한 관심사로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승객들에게는 이 운명적인 만남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낮잠을 자려고 할 때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은 근처에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83%의 승객들은 기내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이 미소와 인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몸 단장은 피하세요. 그렇다고 핸드로션도 바를 수 없고 안약으로 건조한 눈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머리를 빗거나 손톱을 다듬거나 귀를 청소해야 한다면 기내 화장실로 가세요. 수화물 운반 벨트를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수화물 운반 벨트에서 최소한 몇 미터 떨어져 계세요. 누군가 자기 가방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쉽게 다가가서 꺼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벨트에 기대 있는다고 해서 가방이 더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 아셨죠? 좋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